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대화는 줄어듭니다. 젊은 시절에는 퇴근 후 그날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주말에는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말을 듣기보다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이 대화를 대신하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서로 다른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조용한 단절은 대부분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고 아무 말 없이 지나친 하루가 1년이 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정서적 거리감으로 굳어집니다. 특히 여성에게 이런 변화는 깊은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아내는 여전히 관계 속에서 감정의 교류를 원하지만 남편은 괜히 말을 꺼내서 싸우느니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간극을 넓힙니다. 예를 들어 73세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늘 같은 자리에 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녀는 남편의 무뚝뚝함이 싫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부부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정서적 고립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정서적 고립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관심받고 있다는 신호를 통해 안정감을 얻습니다. 상대의 시선, 대화 속의 공감, 작은 질문 하나가 관계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반대로 무관심이 지속되면 인간은 스스로를 점점 투명한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살면서도 혼자 사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지내자는 뜻이었는데 왜 외롭다고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안함과 방치는 다릅니다. 편안한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읽고 존중하는 데서 생기지만 방치는 상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자주 표현하지 않아도 되지만 무관심 속에서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심리상담 현장에서는 이런 부부를 정서적 이혼 상태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는 함께 살아도 마음의 연결은 이미 끊어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느 한쪽이 결국 감정의 닫힘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정서적 거리감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았듯 한순간에 회복되지도 않지만 작은 신호 하나로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짧게라도 상대의 눈을 마주치고 오늘은 어땠어요? 라고 묻는 일. 그 단순한 질문이 관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듣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에게서 그 위로를 느낄 때 노년의 외로움은 훨씬 덜합니다. 결국 관계를 지키는 힘은 큰 변화가 아니라 당신의 하루가 나에게 중요하다는 작은 꾸준한 관심입니다. 많은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아오며 서로의 수고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의 60에서 80대 세대에게는 그 불균형이 더 두드러집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다고 말하고 아내는 그동안 집안이 굴러가도록 돌봤다고 말합니다. 서로가 한 일을 인정하지만 그 안에는 고마움의 비대칭이 존재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불균형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이들 양육, 가사, 직장, 부모 부양 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쪽은 여전히 집안일과 가족의 일정을 챙기지만 다른 한쪽은 이제 푹 쉬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때부터 피로의 균열이 생깁니다. 한 7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TV만 봐요.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내가 다 하죠. 예전에는 남자가 그렇지 뭐 하고 넘겼는데 이제는 나는 언제쯤 쉬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녀의 불만은 단순히 일의 분담이 아니라
내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쌓이면 관계는 조용히 냉각됩니다. 가정 내에서의 불균형은 물리적인 노동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책임감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가 가족의 생일을 챙기는가, 약속을 기억하는가, 또 누가 자녀의 걱정을 대신 짊어지는가. 이런 보이지 않는 감정 노동은 대부분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가족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요. 이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한쪽이 감정의 중심을 계속 지탱하고 다른 쪽이 그 무게를 인식하지 못할 때 생기는 정서적 고갈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성실하게 일했더라도 그 노고가 감사로 표현되지 않으면 아내의 마음속에는 평생 헌신한 대가가 외면당했다는 허무함이 자리 잡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가치관 탓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역할 습관이 노년의 일상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아내는 여전히 가사 담당자, 남편은 손님처럼 머무는 사람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사랑의 감정은 책임의 부담으로 변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불균형 관계 피로라고 부릅니다. 관계의 균형이 깨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한쪽은 지치고 다른 한쪽은 둔감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사과나 역할 교체가 아닙니다. 작은 참여와 인정입니다. 오늘 내가 설거지할게. 그동안 당신이 참 수고했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그동안의 무게를 가볍게 만듭니다. 가정은 협력의 공간입니다. 누가 더 많이 일했는가를 따지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노고를 알아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노년의 부부가 행복하려면 서로의 역할을 의무가 아니라 존중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변화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일을 함께하고 그 수고에 마음을 담은 인사를 건넬 때 잃어버린 따뜻함이 천천히 돌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한 노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를 원합니다. 그 신호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이 말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 짧은 말이 줄어든 자리에 서운함이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결혼 초에는 사소한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밥 맛있다. 오늘 수고했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존재가 익숙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익숙함은 자주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감사의 언어는 점점 사라지고 대신 불평과 지적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왜 아직 안 했어? 이건 또 이렇게 해? 그 말에는 고마움 대신 피로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관계는 서서히 건조해집니다. 말은 오가지만 정서적 온기가 없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가정을 돌본 아내들에게 이 무감각은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한 7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열심히 일했어요. 저도 그걸 알아요.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당신 덕분에 집이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더라면 그 한마디로도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녀가 바란 것은 사과나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짧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표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사 표현을 관계의 유지 에너지로 봅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할수록 두 사람은 서로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무 말이 없는 상태가 오래되면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며 결국 정서적 단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감사의 부재는 단순한 말의 부재가 아니라 관계의 퇴색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마운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결국 전달되지 않은 감정입니다. 상대는 알 수 없습니다. 말로 하지 않으면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당연함 속에 살아온 부부일수록 이 말의 부재는 더 깊은 고립을 만듭니다. 감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건이 아니어도 하루의 밥상이나 작은 도움에도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밥 맛있었어.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이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감사는 상대를 바꾸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표현이 멈추는 순간부터 식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유지시키는 감정입니다. 고마움을 말하는 일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짧은 인사 한마디가 어쩌면 수십 년 쌓인 서운함을 조금씩 녹여줄지도 모릅니다. 부부 관계에서 대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있을 땐 모르지만 사라지면 숨이 막힙니다. 젊은 시절에는 대화가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아이들의 일, 미래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일상이 반복되면 할 이야기가 줄어듭니다. 그 침묵이 처음엔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조금씩 관계의 숨통을 막습니다. 많은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서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하지만 그 말 속엔 함정이 있습니다. 정말 알아서 말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말해도 소용없다는 체념이 쌓인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후자입니다. 대화가 멈춘 이유는 이해가 아니라 포기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갈등이 반복되면서 피로가 쌓이고 결국 싸우느니 차라리 말하지 말자는 선택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침묵이 평화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잔잔해도 그 밑에서는 감정이 응어리져 갑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형태로 드러납니다. 냉담, 무관심 혹은 갑작스러운 분노로. 한 60대 부부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남편은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지만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 1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오늘은 뭐 했어요?" 라고 묻자 그는 "별일 없었어" 라며 시선을 TV로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아내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대화할 마음이 없구나. 그날 이후 그녀도 질문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대화의 끈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사람은 말로만 마음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말 없이 연결되기 위해선 오랜 신뢰와 교감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는 그 신뢰를 쌓기도 전에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 침묵은 시간을 멈추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덮어두게 만들고 결국 서로의 마음을 점점 모르게 됩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말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오늘 힘들었지?" 라는 한마디는 상대에게 당신의 감정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런 대화가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이 관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그 외로움은 단순한 고독보다 훨씬 깊습니다. 대화를 회복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주제를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 뉴스, 아침의 날씨, 지나가는 일상 이야기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대화의 의도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결의 끈을 다시 잡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대화는 관계의 체온입니다. 오랜 부부일수록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 자주, 더 짧게, 더 가볍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세상이 바뀌진 않지만 그 한마디로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다시 건네는 작은 인사. "요즘 당신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그 한 문장이 관계를 다시 숨쉬게 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따뜻한 손길을 원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랑의 표현이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한 번의 손잡기, 한마디의 다정한 인사가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나이도 있고 그럴 나이도 지났죠." 그 말 속에는 체념과 거리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서로의 몸에 닿는 일은 점점 줄고 그 자리에 무심함이 자리 잡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남편은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남는 건 조용한 냉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 68세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 40년이 넘었지만 남편이 먼저 손을 잡아준 기억이 언제였는지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이젠 서로 그런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손길이 그리워요. 이제는 그게 없으면 같이 있어도 외로워요. 그녀는 눈물이 아닌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 속엔 한평생 쌓인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신체적 접촉은 감정적 유대의 신호입니다. 사람의 피부는 감정을 전달하는 기관이라 불립니다.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리거나 가볍게 등을 감싸는 행동은 상대의 존재를 안전하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외로움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신체 접촉이 정서적 안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부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표현을 쑥스럽고 어색한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표현이 사라지면 마음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낄 기회가 줄어들수록 감정의 연결은 희미해집니다. 사랑이 차가워지는 것은 세월의 탓이 아니라 표현이 멈춘 탓입니다. 어떤 부부는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엔 말도 적고 서로의 일상에도 무관심했지만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한 번의 손잡기가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저녁 식탁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온기 하나로 관계는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스킨십은 단지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존재의 확인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걸 나는 느끼고 있어요. 이 메시지가 전해질 때 사람은 다시 연결됩니다. 그것이 노년의 사랑이 지닌 조용한 힘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손을 잡는 부부, 서로의 어깨에 기대는 부부는 흔치 않지만 그들이 가진 표정에는 이상한 평온이 있습니다. 그 평온은 젊음의 열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건 세월을 함께 견디는 두 사람이 여전히 서로의 온도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상대의 손을 잡고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일, 그 작은 행동이 식어버린 마음의 불씨를 다시 살립니다. 사랑은 말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건 손끝에서 체온으로 이어집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늘어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로의 세계는 점점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하루를 정해진 리듬 속에서 보내고 싶어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유롭게 흘러가는 일상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반복되면 부부의 하루는 마치 두 개의 시계가 엇박자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차이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일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삶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서로의 하루가 오롯이 집안에서 마주하게 되면서 생활의 리듬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부부의 일상은 이렇습니다. 아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점심 이후엔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나갑니다. 반면 남편은 늦잠을 자고 오후엔 TV 앞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서로를 방해하지 않지만 함께하는 순간도 거의 없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나는 함께 걷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은 늘 피곤하대요. 남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밖에 나가봤자 뭐하나. 그냥 집이 편하지. 이 대화의 끝은 대체로 침묵입니다. 이렇듯 함께 있음이 함께함이 되지 못할 때 부부관계는 보이지 않는 단절을 경험합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두 사람이 각자의 일상에만 갇히면 서로의 리듬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중 대화가 필요한 순간이 겹치지 않고 식사 시간조차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긋남이 오래 지속되면 관계는 물리적 거리를 넘어 정서적 거리로 확장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생활 리듬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이 불일치는 단순히 하루의 패턴 차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달라졌다는 내면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여전히 활발한 관계를 원하고 다른 한쪽은 조용함과 고요를 원합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면 감정의 틈은 더 깊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리듬의 통합이 아니라 리듬의 존칭입니다. 모든 시간을 함께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서로의 하루 중 겹치는 짧은 시간을 소중히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는 10분, 저녁 산책을 함께 걷는 20분.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서로의 리듬이 만날 때 관계는 다시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어떤 부부는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안에 머물렀지만 아내가 매일 오후 산책을 나갈 때마다 현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하루의 대화를 만들었고 점점 두 사람의 생활 속에 공통된 시간이 생겼습니다. 리듬은 완전히 다르지만 마음의 속도는 다시 맞춰졌습니다. 삶은 원래 박자가 다릅니다. 문제는 그 차이가 아니라 서로의 박자를 들을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노년의 관계는 일상의 호흡이 맞을 때 따뜻해집니다. 잠시 멈춰 서로의 속도를 바라볼 때 두 사람의 삶은 다시 한 리듬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흐려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세월이 아니라 이해와 대화로만 치유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감정은 해결되지 않은 채 묻어둔 순간부터 다른 형태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겉풀은 잊은 듯 살아도 그 감정은 어느 날 작은 말 한마디에 되살아납니다. 그때 그 말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이 문장은 노년 부부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수십 년 전의 한마디, 서운했던 태도, 혹은 외면당했던 순간이 여전히 현재의 대화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지만 마음 한켠에 남아있었어요. 남편은 이렇게 답합니다. 이제 와서 왜 옛날 일을 꺼내요? 하지만 옛날 일이 아니라 그때 다친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은 일입니다. 한 80세 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는 젊은 시절 남편이 자신의 꿈을 무시했던 일을 평생 마음에 담아두고 살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그냥 현실적인 조언이었을 뿐이라 생각했지만 아내에게는 내 인생을 무시당한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그 기억이 수십 년 뒤에도 아내의 말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한마디만 미안하다고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까지 냉정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사과 한마디의 부재가 얼마나 긴 세월의 벽을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감정은 눌러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형태를 바꾸어 되살아납니다. 풀지 못한 감정은 무의식 속에 남아 지금의 대화나 행동 속에서 반복됩니다. 그 결과 사소한 일에도 불필요한 분노가 섞이고 상대의 말 한마디가 과거의 상처로 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늘 나를 무시해요. 사실은 지금의 말투가 아니라 오래전에 받은 상처가 여전히 현재형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되돌릴 순 없지만 이해를 새롭게 쌓을 수는 있습니다. 늦은 사과라도 진심이 담긴 대화는 마음을 녹입니다. 그땐 내가 미처 몰랐어요. 당신이 그렇게 느꼈을 줄은 몰랐네요. 이런 말들은 과거를 지우지는 않지만 그 시절의 외로움을 인정해 줍니다. 그 인정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노년의 관계에서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오래된 감정을 풀지 못하면 남은 인생의 평온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서로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 감정의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대화가 닫혀있던 시간을 넘어 이제라도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한마디로 관계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완벽한 이해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건 불완전한 이해를 반복하며 다시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자랍니다. 세월이 남긴 상처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흔적이지만 그 흔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의 시간 위에 서게 됩니다.